네, 시사정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중진 의원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 국민의힘 윤영석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늘 함께하고 계신 윤 의원님께서도 저 자리에 지금 함께 하시다가 지금 오신 거잖아요. 예. 대체적으로 좀 분위기가 어땠는지, 그리고 중진 의원들이 좀 하나된 의견을 냈는지 좀 어땠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중진 의원들이 지금 그 4선 이상이 이제 예. 한 19명 정도 되다 보니까 다양한 그 입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윤상현 의원, 뭐 또 이종배 의원, 또 우리 여러 이제 조경태 의원 상당히 이제 생각도 다르고 이제 정치 입장도 다른 분들도 많이 있는데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고 또 특히 이제 지금 지방선거를 앞두고 우리 당의 지금 지지율이 상당히 지금 그 좋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방선거에 대한 걱정도 많이 표출되고 그러한 부분에서 이제 당 대표께서 뭔가 당의 그런 혁신을 해주기를 바라는 그런 바람도 상당히 많은데 또 그러한 그 현실적인 어려움도 저희가 좀 청취를 하고 상당히 같이 고민하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예. 네. 그 장동혁 대표의 반응은 좀 어땠나요? 장동혁 대표는 뭐 주로 저희 오늘 많이 경청을 했습니다. 경청을 했고 또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떤 그 말씀을 드렸나 하면은 지금 그 이재명 사실 그 정부와 또 민주당 이 정권의 그런 일방 독주가 지금 너무나 심각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 사법부를 파괴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그 법원장들도 상당한 그 우려를 지금 표명을 하고 있고 생각 있는 그런 법조인들은 다 지금 그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지금 삼권 분립이 해체가 되고 또한 민주주의가 무너진 이런 소리가 뭐 정말 지금 그 심각한 상황이죠. 이런 상황에 대해서 저는 어떤 말씀을 드린다면은 그 이재명 정부의 이런 일방 독주를 막기 위해서는 결국은 이제 우리 당을 비롯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그야말로 대한민국의 헌법 가치를 존중하고 수호하기를 염원하는 그런 다양한 어떤 범국민적인 뭔가 이 정권의 잘못을 바로잡을 수 있는 그러한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오늘 제가 말씀을 드렸고 당대표께서도 이제 그런 방향으로 이걸 추진을 하자는 그런 이제 말씀이 있었는데 여하튼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고 굉장히 오늘 그 참 진지한 그런 고민들이 많이 그 표출된 그런 자리였습니다. 예. 자, 결국에 지금 국민의힘에서 이런 회동이 이루어진 것도 특히나 이제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최근에 있었던 지금 TK 지역, 대구 경북 지역 통합과 관련해서도 지금 국민의힘 내에서 여러 이견이 나왔었지만 오늘 뭐 투표에서는 다수가 좀 찬성을 했다는 얘기가 들리고 있어요. 오히려 민주당에는 통합이 안 되면 더 유리하지 않냐. 지금 뭐 김부겸 전 총리 얘기도 좀 나오고 있고 좀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저희는 통합이 되면 선거에 도움이 되고 되지 않으면 선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생각 갖지 않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대통령 후보실부터 시작해서 제가 국정기획위원회 총괄 본과장 할 때에 만든 국정과제 그리고 최근에 또 정부의 일관된 입장으로 그래서 그걸 우리 여당인 민주당이 입법부에서 뒷받침하는 것이 바로 국가균형성장 정책이고 그리고 그것이 구체화된 게 5국 3특 아닙니까? 이 부분은 그 핵심 요체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선거의 유불리 문제로 접근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정말 지방이 어려져 있고 소멸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걸 어떻게 살릴 것인지 어떻게 함께 살 것인지 고뇌 속에서 나온 정책적 대안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걸 알다시피 대전 충남만 해도 원래 국민의힘의 단체장들이 주장했다가 이제는 자기 선거에 도움이 안 될 것 같으니까 이제는 발을 빼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속 좁은 그런 모습입니까? 대구 경북도 마찬가지죠. 물론 지역 주민들 간의 입장의 차이는 있을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러나 대구 경북 그동안 국민의힘 일당 독재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잖아요. 그러나 지역은 낙후되어 왔지 않습니까? 이번에 파격적으로 예산을 지원한다. 권한도 진짜 아주 대폭 이양하겠다라고 하는 법안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이럴 때는 쌍수를 들어서 환영해야죠. 그런데 이걸 가지고 서로 광역단체장들 나가려고 하는 사람들이라든가 또는 각 그 정치인들, 의원들이 유불리를 따지는 것 같습니다. 이러면 국가적으로도 손해고 그 지역도 손해 아니겠어요. 그러니 최근에 대구 경북의 민심도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그동안 뭐 했냐 국민의힘은 나라도 망쳐놨는데 지역도 발전시키지 못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다가 이제 이런 그 행정 통합을 통해서도
지원을 많이 해주겠다고 하는데 그거마저도 왜 거부하냐 이런 목소리에 직면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아마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러니까 지방선거에 유리하냐 불리하냐 이 머리 이제 지우십시오. 진짜 우리 지역 발전과 주민의 생각만 우선 해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그런가 하면 한동훈 전 대표가요. 어제부터 대구에 내려가서 본격 보수 텃밭 행보를 시작을 했습니다. 또 함께 동행한 의원들에 대한 징계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그 모습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포기하지 마. 또 다른 모습에. 지금 장도혁 대표에 대해서는 조롱받고 있으니까 예. 그러면 제가 있습니다라는 메시지를 내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사실 3자 구도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라 분화하게 된다면 그런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저희가 승리할 수 있도록 선거를 전략을 잘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어떤 경위든 밖에 나가 있는데 그런 우리 당 의원들이 거기 가서 도우면 응원을 하면 이게 해당 행위인지 아닌지에 대한 원칙이 있어야 된다고 보고 다 포기하지 마. 또 다른 모습에. 나 자, 한동훈 전 대표의 대구행을 두고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장동혁 대표도 지방선거와 관련해서 좋은 전략을 짜보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는 한동훈 이길 전략 말고 민주당 이길 전략을 짜라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지금 이 상황 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상당히 이제 우리 당으로서는 상당히 참 불행한 그런 지금 장면이죠. 이런 장면이. 그래서 이제 정치는 사실 정치로 풀어야 되는데 또 정치는 덧셈 정치를 해야 됩니다. 세력을 자꾸 분리 나가야 되는데 이런 뺄셈 정치에 지금 그런 그 어떤 문제점이 지금 드러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상당히 안타깝죠. 다 힘을 모아야 되는데 그런데 이제 지금 그 어쨌든 당내 의원들을 지금 한석이 지금 개헌 민주당의 장기 집권을 위한 일당 독주의 개헌을 막기 위해서는 한석이 지금 참 아쉬운 상황인데 의원들을 자꾸 징계하는 것은 옳지 않아요. 저희들도 이제 오늘 또 중진 회의에서도 의원들을 자꾸 징계하고 당내 정치인들을 징계하는 것은 결국 바람직하지 않다. 여기 동행한 지금 많이 의원들도 나왔는데 징계한다 이 얘기도 나왔잖아요. 바람직하지 않죠. 절대 바람직하지 않고 그래서 이제 당에 제가 알아보니까 공식적으로 확인되거나 전혀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고 결코 없을 겁니다. 그런 일은. 그래서 정말 안타까운 상황이고 빠른 시일 같이 좀 힘을 모을 수 있도록 제가 오늘 주장한 것도 그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당뿐만 아니고 범보수, 범국민적인 어떤 세력 연대를 통해서 뭔가 지방선거와 또 앞으로 있을 이 민주당의 개헌 광풍을 막아야 된다 하는 그런 생각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한동훈 전 대표의 행보와 관련해서는 민주당에서는 좀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저는 한동훈 전 대표가 메시아 망상에 좀 젖어 있는 건 아닌가 생각해요. 국민의힘이 저렇게 무너지고 있고 망가져 있으니 결국은 자기에게 이 구세주 대안으로 이제는 떠오르는 시간이 올 거다 이러면서 이제 자기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선 저는 국민의힘이 중진들이 모여가지고 저 이야기를 한들 아무 의미 없는 공허함으로 들리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진짜 최고의 지방선거 전략은 제가 감히 조언해 드린다면 윤억연하고 확실한 단절이에요. 그리고 석고대죄하는 거예요. 그런 이 단절 절연과 그다음에 사과, 성찰에 기반해서 당을 화합시켜야 되는데 지금 완전 거꾸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장동혁 대표가 자기 손에 피 안 묻히려고 소위 윤리위원회를 만들어 놨잖아요. 이걸 보면 국민의힘이 평소에 가장 싫어하는 게 공산당이라고 하는데 스탈린의 대숙청을 저는 연상시켜요. 실제 그 정적을 트럭시키든 제거하면서 그래서 고백해라 그리고 처형하고 막 이런 식 되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그 모습이 반복되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어제 저렇게 동행한 분들도 저는 문제라 생각해요. 이제는 한동훈 전 대표는 당인이 아니잖아요. 뭐 그 과정이 어떠했든지 간에. 그런데 이제 버젓이 그냥 그래 우리도 이제 한번 해보려면 해봐 이런 식으로 지금 맞서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건 제가 보기에는 어떤 식으로건 당 지도부 입장에서는 해당 행위로 또 논란을 촉발시킬 만한 그런 소재인 것은 분명해 보인다라고 볼 수밖에 없죠. 스스로 분열의 촉매 역할들을 막 만들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서로 자기 선을 지키면서
가시는 게 낫다라고 오히려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자 이번엔 국회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 시각에도 필리버스터가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법 왜곡죄와 관련해서는 앞서 이제 윤 의원께서 조금 이야기를 해주셨지만 지금 뭐 법조계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어제 그 상정 직전에 민주당 지도부에서 또 일부 수정을 했단 말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좀 하실 말씀이 있으실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민주당의 생각이 있는 올바른 생각을 가진 그런 국회의원이라면 당연히 반대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게 이제 법왜곡죄라고 하는 전 세계적으로 봐도 상당히 이례적인 이러한 그 법조항이 지금 대한민국 이 민주주의에 이런 것이 지금 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는 것은 정말 이게 부끄러운 일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사실 법왜곡죄라고 하는 것을 그 이재명 대통령 또 민주당이 지금 그 이걸 추진을 하는 이유는 오로지 한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이 이제 워낙 그 많은 범죄의 힘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5개의 지금 재판을 무죄로 만들겠다. 그러니까 이재명에 대해서 유죄를 판단하는 그런 법관들, 검사들 다 전부 다 벌을 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결국 이러한 그 법왜곡죄라고 하는 것은 민주당 이재명 정권이 장기 집권으로 가기 위한 그런 하나의 초석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그야말로 참 그 행정, 입법, 사법이라고 이 삼권 분립을 다 허무는 것이고 사법부를 파괴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법관들이 헌법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자기의 어떤 양심에 따라서 법관들이 양심에 따라서 판결을 하는 것이 맞는데 그 법관들의 양심에 따른 판결을 다시 판단하겠다고 하는 거, 법외국죄로 판단하겠다.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정말 그 이재명 그 대통령의 참으로 이 앞으로 역사에 민주주의의 적으로 저는 남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계속해서 지금 야당에서는 이제 대통령 방탄용이다라는 주장을 계속하고 있는 상황이고 민주당에서 그러니까 상정 직전까지 이 법을 수정했다는 거는 그만큼 위헌 소지를 최소화하겠다라는 의지일 텐데 이후에 이 법이 공포가 되고 나면 국민의힘에서 이제 위헌 심판 제기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한 민주당의 부담감은 좀 없어질까요? 저희가 당연히 그런 부분들을 다 고려해서 이제 최종적으로 수정안을 제출해 놓은 상태 아니겠습니까? 우선 저는 이게 마치 이재명 대통령을 위한 법이라고 이 악의적 정치 프레임을 씌운 것 자체가 잘못했다. 얼토당토 않다라고 우선 말씀드리고 싶고요. 예. 법관이라고 해서 지고지순하고 늘 모든 것에 대해서 가장 최고의 이 무결함, 이 무결점을 보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이미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제가 얘기하는 예를 들어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이 공직선거법을 가지고 파기환송했던 거라든가 예를 들어서 갑자기 뭐 듣도 보도 못한 시간을 가지고 적용해서 구속 취소를 해준다든가 이런 문제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 양승태 대법원장 어땠습니까? 소위 행정부 청와대하고 재판 거래하지 않았습니까? 그걸로 인해서 실제 많은 문제가 야기되었죠.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은 말 그대로 국회의원 우리 의원님이나 저 또는 대통령은 주권자인 국민에 의해서 선출되고 그리고 심판받습니다. 그런데 지금 검사들은 판사들은 자기들이 잘못해도 뭐로 좀 제가 그분들의 책임을 물을 수가 있습니까? 그분들은 정말 신성불가침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독일 같은 경우도 이미 오래전부터 법 왜곡죄를 도입해가지고 그런 걸 가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실제 그런 법을 왜곡해서 적용한 이 판사와 검사에 대해서 처벌할 수 있어야죠. 왜 거기에 대해서 그냥 놔둬야 한다는 것입니까? 다만 우리는 이번에 이 법을 만드는 과정에서 혹시나 있을 위헌 시비에 대비해서 예. 제가 그것을 촘촘하게 마지막 단계까지 더 보자 해서 저희가 수정을 내지 않았습니까? 가령 형사 사건에 관여한 재판관에 대해서만 했습니다. 원래는 저희가 민사, 행정, 가사 사건 이런 까지 했다가 예. 대상을 대폭 축소를 해놓은 거고요. 또한 법 왜곡 행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더 크게 수정했는데 가령 법령의 적용이 예를 들어서 잘못 그러니까 알고도 또 법이 적용될 수 있는 상황인데 불구하고 또는 이것을 알면서도 적용 안 했거나 또 알면 이런 상황들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럼 명백히 권한 남용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것에서 의도적으로 재판과 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또 미친 경우에 제가 한했습니다. 이렇게 했고요. 그리고 이제 그동안 이 일각에서 제기되었던 소위 재량적 해석 문제 있잖아요. 이것도 예. 저희가 어제 다 제시켰습니다. 그리고 이제 끝으로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범죄 사실을 인정한 경우로 이렇게 저희가 소위 논란거리를 대폭 저희가 조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향후에 당연히 또 국민의힘은 유언 시비를 걸 테고 또 법조계 일각에서도 그런 문제를 삼을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희는 그런 것을 다 예상하고 당정청 간의 협의를 통해 가지고 최종적인 안을 어제 마련한 것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예, 궁금한 게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계속 이제 대통령 방탄용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재명 대통령 그 재판권을 배제하고 이러한 법들을 생각을 한다면 민주당의 입법 취지에 대해서는 좀 동의하시는 부분이 있으신가요? 그건 절대 동의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헌법상에 명백하게 판사의 양심에 따라서 판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누가 또다시 판단한단 말입니까?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것이고 그것이 사법부의 완전 근간을 다 훼손하는 것이기 때문에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민주당이 또 이재명 정부가 이것을 도입하려고 하는 그 목적 자체도 불순하거니와 이 자체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완전히 파괴하는 그런 법안이기 때문에 결코 그건 동의할 수가 없는 거죠. 예. 지금 민주당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게 공소 취소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다섯 개의 지금 그 재판에 관련된 지금 예를 들면 대장동, 백현동, 또 상방울, 뭐 대북 선거 문제, 또 공직선거법 이런 그 5개의 재판의 모든 공소를 지금 취하하기 위해서 지금 민주당이 움직이고 있잖아요. 지금 민주당은 제가 보기에는 정당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 그 청와대 출장소에 불과한 것이고 이재명 대통령 한마디에 일사불란하게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움직인다는 것은 저는 정말 부끄러워요. 솔직히 부끄럽고 그래서 이 공소 취소 문제와 이 법 왜곡죄는 동전의 양면이에요. 그래 이건 두 개 다 이재명 대통령의 그 무죄를 만들기 위한 그러한 헌법 파괴 행위고 민주당의 장기 집권을 하고자 하는 그런 법 이상 이하도 결코 아닙니다. 이거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동안 윤석열 정부 때 계속 집권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이제 이재명 기승전 이재명이 있잖아요. 결국 돌아온 거 뭐였습니까? 내란이었고 그다음에 집권에 실패한 상황이잖아요. 저도 지금 똑같은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이 사건은 이재명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가 추진했다라면 왜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이 당대표 되기 전 2018년부터 이 논의가 되었습니까? 법안이 발의되었습니까? 그러니까 그렇지 않다. 독일의 사례부터 시작해서 선출되지 않는 권력의 권한 남용을 제대로 처벌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없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헌법에 보면은 법관은 헌법과 법률, 양심에 의해서 재판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까 그렇게 언급하셨잖아요. 즉 법률에 의해서 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난번에 예를 들어서 강제징용 관련해서 그렇게 재판 거래를 했는데 직권남용죄 적용할 수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임기가 끝났기 때문에 할 수 없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왜 그들은 법 위에 군림하는 것입니까? 헌법 정신은 정말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해야 한다고 하잖아요. 자기 잘못, 고의로 법을 왜곡해서 적용한 사람에 대해서 왜 처벌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까? 왜 그런 것이냐면 헌법상에 이 법관의 어떤 양심에 따른 판결을 규정한 이유는 법 판단의 특수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이 판결을 하고 나서 또 그 판결에 대해서 또 이의를 제기하고 또 다시 판단을 받자고 하면은 끊임없이 무한대로 이거는 계속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 것을 우리가 배제하기 위해서 법관의 양심에 따른 판단을 최종 판결로 그걸 수용하자는 의미에서 헌법상 그런 규정을 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시 법의 왜곡죄라고 하는 것을 들어서 많이 판단을 한다고 하면은 끝없는 무한대의 되돌이표가 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방지해야죠. 그러니까 그런 제가 사례를 몇 가지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그러면 우리 국민들한테 물어볼 거예요. 진짜 의도적으로 법을 오남용, 오적용을 했다. 그거 그냥 그 법관이 양심 따라 했으니까 놔두자. 이게 말이 됩니까? 또 그거는 법원에 법관에 대한 징계의 사유가 있습니다. 은닉이나 위조된 네. 그런 증거를 예를 들어서 이 재판 과정에서나 수사에 활용했어요. 이것도 그러면 그렇게 놔둬야 되는 겁니까? 아니 그거는 또 마찬가지로 법원 내부에 법관에 대한 징계 사유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징계라고 네. 하는 게 그동안 보지 않았습니까? 다 손방망이고 다 그냥 위야부야 넘어갔지. 실제 그동안 그런 일로 법관이 제대로 처벌된 경우가 있었습니까? 네, 충분한 징계가 없었다는 예, 말씀이시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장치를 만들자는 것이 법률에 의해서 통제하는 게 뭐가 세계에 이런 무엇입니까? 법이 없어요. 아니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전 세계에 이런 법이 없다니까. 독일이 형법 339조에 의해서 법관이 고의로 법을 예고하면 처벌하도록 되어 있단 독일은 말이에요. 나치의 그 유산을 청산하기 위해서 특수하게 그걸 도입을 한 거지. 전 세계 민주국가에 이런 법 사례가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 얘기가 네. 계속해서 좀 평행선을 달릴 것 같아서 여기까지 하고요.
앞서 이제 윤 의원님께서 민주당의 공소 취소 모임, 이른바 공취모 관련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어제 정청래 대표가 이 모임을 당의 공식 기구로 확대 개편을 했습니다. 관련 영상 잠깐 보시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현재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정말 본연의 역할을 어려운 환경에서도 매우 잘 해주고 있어서 참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당정청은 항상 원팀 원보이스로 지금까지 찰떡공조로 일을 잘 해왔다. 윤석열 독재 정권 하 조작 기소 진상 규명 및 공소 취소를 위한 국정조사 추진위원회를 설치하고 그럼 1차 목표라고 하는 국정조사 실시까지도 좀 지켜보는 게 어떠냐라는 의견도 많아요. 자,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는 이제 공식적으로 국정조사를 추진하고 그리고 공소 취소까지 한다라는 지금 의지가 보이는 건데 지금 사실 국정조사라고 하면 민주당이 혼자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국민의힘은 이에 대해서 좀 어떻게 대응하실 생각이십니까? 민주당은 지금 뭐 자기들이 하고 싶으면 다 할 수 있는 그런 구조죠. 그러니까 오늘 지금 나오는 그런 영상을 볼 때도 참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을 다 장악을 했어요. 지금 사실은. 사법부에 지금 법 왜곡죄 만들죠. 사심제 하죠. 대법관도 지금 20명 이상 이재명 대통령이 다 임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법 통과되면은. 거기다가 지금 당도 완전히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장악을 한 거예요. 정청래 지금 대표 모습 보면 참 처량해요. 제가 보니까.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은 제가 참 보면은 참 제가 안타까워요. 그 민주주의를 존중하는 그런 태도가 전혀 없습니다. 본인이 이런 대통령이라고 하는 막강한 권력을 활용해가지고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을 장악해서 본인이 지은 죄를 다 무죄로 만들고 결국은 본인이 앞으로 10년, 20년 장기 집권하겠다는 이러한 죽을 때까지 아마 그런 권력을 향유하고자 하는 그런 아마 그 의도가 있을 것 같아요, 본인은. 그래서 네. 제가 참 대단히 대한민국의 이 헌법 질서를 훼손하는 그러한 사람이라고 제가 볼 수밖에 없고 대한민국이 이렇게 가서 과연 이게 나라가 어떻게 되겠는가 참으로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마 네. 그 민주당에서는 이 모임의 공식 기구화와 관련해서 이제 또 다른 계파 갈등이 생기는 거 아니냐, 왜 공취모는 계속해서 유지가 되느냐, 뭐 이런 목소리도 좀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저도 이제 공취모에 이름을 올린 사람 중에 하나인데요. 대통령께서 어제 민주당 일을 잘하고 있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제 품 넓게 이렇게 좀 화합시키는 이런 이제 그 말씀이셨습니다. 실제로 그리고 민주당이 그동안 개혁 입법이건 민생 입법이건 열심히 노력을 해온 것도 또 맞고요. 그런데 이제 저는 우선 이 모임 자체를 계파의 어떤 그 갈등으로 몰아간 것 자체가 저는 잘못됐다. 그럼 만약에 정청래 대표와 반대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라면은 거기에 예를 들어서 그 정청래 대표가 임명한 수석 대변인, 본인의 그 대표 비서실장 이런 사람 다 거기에 들어갔겠습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고 기본적으로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윤석열의 이 수정 노력을 했던 그 정치검찰로 인해서 억울하게 이 조작 기소된 사람들 그런 사건들에 대해서 이번에 이제 살펴야 된다라고 하는 문제의식에 대해서는 다 공감한 거예요. 이 문제를 더 이상 당이 좀 속도를 내주면 좋겠는데 그게 좀 덜이다 보니까 우리가 이걸 한번 요구를 해보자 해서 시작됐는데 다행히 어제 원내대표를 위원장으로 하는 확대 개편 기구를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그 취지가 이제는 달성된 거죠. 이 공취모가 있었기 때문에 그나마 저는 이게 가능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오늘도 아마 공취모 내부 운영위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안에서 이제 자발적으로 이제 탈퇴할 분은 탈퇴하시고 그러나 공통된 생각은 당이 기구를 확대해서 만들었어요. 여기에 힘 실어주자. 그리고 필요한 분들은 거기 들어가서 활동하자. 이런 생각으로 정리될 것 같아서 이렇게 소위 계파 논쟁으로 번지는 것을 스스로 이건 경계한다는 생각은 모두가 다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전개될 것이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저는 대통령께서 가장 일을 열심히 잘하고 계시잖아요. 그게 지금 우리 국민의 지지율 65%가
경우 드러날 정도로 확인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저는 계속 헌법질서, 무슨 독재 정권, 뭐 장기 집권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저는 마치 이것은 윤석열 대통령한테 해야 될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듯한 이런 느낌을 착각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은 진짜 지금은 일하는 데 집중하고 계시고 성과를 내는 데만 오로지 매진하고 계시다. 이렇게 저는 평가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